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공차와 끼워 맞춤입니다. 두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공차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수 공차의 개념, 그거에 따른 IT 기본 공차, 그리고 끼워 맞춤의 종류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치수 공차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치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파이 50이라고 하는 이 치수가 있는 건데, 치수 공차라는 건 이 치수의 범위를 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어주게 되면 조립을 할 때, 두 부품을 조립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이가 50인 축이 있고 안에 파이가 50인 구멍이 있습니다. 도면을 이렇게 해서 받아갖고 제가 가공을 하는데 제대로 가공을 했으면 그대로 들어가겠죠. 이 구멍에 축이 끼워지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어떨 때는 가공을 했는데 끼워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냥 헐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가공상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표면 거칠기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치수를 잘못 가공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도를 할 때는 축은 치수를 조금 낮춰서 만들어주고, 구멍은 살짝 크게, 구멍을 조금 넓혀주는 거죠. 축은 조금 좁아지게 하고, 그러면 조립하는데 더 쉽게 조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축의 범위는 파이 50이라고 하면 위에는 아무리 커도 50이라고 하고 0으로 해놓고 아래는 작아지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구멍은 조금 크게 하는 것이죠. 50이라고 하면 아래를 아무리 작아져도 50까지만, 근데 커지는 건 조금 더 커져도 돼요. 그래서 축의 치수는 파이 50 아래로 되는 거고, 그쵸? 구멍의 치수는 파이 50 조금 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구멍이 이거보다 살짝 커지고 축은 이거보다 살짝 작아져서 조립하기 쉽게 이렇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치수의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것을 치수 공차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용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치수 기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알고 있는 치수가 있죠. 어떤 형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을 치수라고 합니다. 기계 제도에서는 보통 단위를 밀리미터 단위를 쓰죠. 여기 이제 허용 한계 치수라고 하는 범위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치수 공차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 50이라고 하면 0 플러스 1 0.1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치수 공차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 허용 치수라고 하면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치수, 여기에서 예를 들어보면 50에서 0.1을 더한 게 최대 치수죠. 50.1이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치수입니다. 반면에 최소 허용 치수, 허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치수는 50 더하기 0이죠. 그래서 파이 50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면에 이 치수를 보고, 이 도면의 치수를 보고 가공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축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버니어 캘리퍼스로 재어보니까 50.018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측정기로 실측한 치수를 실치수라고 합니다. 부품 형체의 실측 치수요. 그 다음 기준 치수 중요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수 공차의 기입이죠. 50이 되어 있고 플러스 0.25 마이너스 0.05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치수 공차에서 기준이 되는 치수, 원래 도면에 기입된 정치수를 얘기하죠. 이 치수를 기준 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 치수는 허용 한계 치수의 기준이 되는 치수죠. 그 다음에 치수 허용차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위에 적혀져 있는 이 치수들이 치수 허용차입니다. 그래서 기준 치수와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다고 해서 위치수 허용차라고 하고요. 아래에 있다고 해서 아래치수 허용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식을 한번 보죠. 위치수 허용차라고 하면 플러스 0.25를 위치수 허용차라고 하죠. 근데 최대 허용치수, 이 치수 공차에서 최대 허용할 수 있는 치수의 최대치, 그러면 50 더하기 0.25니까 50.25겠네요. 그래서 최대 허용치수는 50.25예요. 거기다가 기준치수는 뭐라고 했죠? 50이라고 했죠? 그럼 0.25가 나오죠. 아래치수 허용차도 한번 볼까요? 아래치수 허용차는 이걸 그대로 읽으면 되죠. 마이너스도 읽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0.05예요. 그쵸? 최소 허용 치수는 이 치수 공차에서 가장 작게 나오는 치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9.9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9.95가 되고요. 빼기 기준 치수는 50이죠. 그래서 빼면 0.05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치수 공차가 주어졌을 때 기준 치수 그리고 위치수 허용차를 보는 방법, 아래치수 허용차를 보는 방법 그냥 읽으면 되죠. 그리고 최대 허용치수를 계산하는 거, 기준치수와 위치수 허용차를 더하면 최대 허용치수죠. 기준치수와 아래치수 허용차를 더하면 최소 허용치수죠. 그리고 치수 공차, 최대 허용치수와 최소 허용치수와의 차이, 그러니까 빼기죠. 최대 허용치수 몇이었죠? 여기서 50.25 빼기 최소 허용치수 49.95죠. 그러면 0.30이 나오겠죠. 이렇게 최대 허용치수와 최소 허용치수를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치수 공차를 물어보면 위치수 허용차에서 아래치수 허용차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면 돼요. 0.25 빼기 마이너스 0.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0.30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수식으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로. 이거는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기준선입니다. 허용 한계의 기준 치수를 나타낼 때 기준선,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러한 치수 공차의 개념을 규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IT 기본 공차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IT 기호를 사용해서 IT 여기다 숫자를 이렇게 써서 기본 공차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때 쓰는 IT라는 기호를 기본 공차라고 하고 여기 뒤에 있는 숫자를 등급이라고 합니다. 공차 등급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준 치수가 있다고 하면 아래치수 허용차와 위치수 허용차가 있죠. 50이라고 하면 위치수 허용차가 있고 아래치수 허용차가 있죠. 이 사이를 공차역, 공차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1부터 49.9까지 이 모든 치수를 공차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공차역이라고요. 공차구역, 공차역이라고 합니다. 이 공차역도 클래스, 등급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대 실체 치수와 최소 실체 치수, 실제로 치수를 정했을 때 최대가 되는 값, 실제로 치수를 정했을 때 최소로 하는 값, 이건 이제 서로 다른데요. 축은 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가 커집니다. 실체라고 하는 건 몸체를 얘기하는데요. 부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축이라고 하는 건 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실체가 커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구멍을 보겠습니다. 구멍은 구멍 안쪽에 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얇아지죠. 그쵸? 구멍 안쪽에 있는 구멍이 커지면 커질수록 얇아져요. 그래서 축을 부피를 늘리려면 지름을 높이면 되지만 구멍은 부피를 최대로 하려면 지름을 줄여야 됩니다. 그때 치수들을 최대 실체 치수, 최소 실체 치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중요한 건 실체 조건입니다. MMC라고 하는데 형체의 크기에 부피가 최대로 가질 조건,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더 자세하게 보겠고요. 아무튼 축은 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가 커지고, 구멍은 안쪽에 있는 지름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부피가 커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최소 실체 조건은 부피가 최소를 가질 조건이죠. 치수 공차 범위를 조정해서 부피를 최소로 갖게 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합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치수 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름 치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냥 치수가 나온 게 아니고 치수 공차가 나와 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준 치수는 지름 20이다. 기준 치수 여기 있죠. 지름 20 맞습니다. 다음 공차는 0.013이다. 최대 허용치수 빼기 최소 허용치수죠. 그렇게 해도 되고 위치수 허용차 빼기 아래치수 허용차 빼면 되죠. 위치수 허용차 0.007 빼기 아래치수 허용차 마이너스 0.02, 그러면 얼마죠? 0.013이죠. 2번은 맞네요. 3번 최대 허용치수는 19.93이다. 최대 허용치수는 기준 치수에 더하기 위치수 허용차를 더하는 거죠. 0.007, 그러면 19.993이겠네요.
틀렸죠? 4번 최소 허용 치수는 19.98이다. 최소 허용 치수 기준 치수 더하기 아래 치수 허용차 마이너스 0.02 그러면 19.98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IT 기본공차입니다. IT 공차라고도 하는데요. 국제표준화기구 ISO죠. 여기서 정한 공차 방식에서 치수 공차와 끼워 맞춤 공차에 있어서 정해진 모든 공차를 얘기합니다. ISO에서 정해준 모든 공차 치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규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치수 공차에도. 같은 등급이라도 기준 치수가 커짐에 따라서 공차를 달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그만한 축이면 지름이 조그만한 축하고 엄청 큰 축이 이렇게 있어요. 얘 둘을 비교해보면 얘는 지름의 치수가 뭐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면 되게 티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치수 허용차가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기준 치수, 지름 자체가 워낙에 커버리면 조금 더 크더라도 많이 차이가 안 나죠. 조금 더 작더라도 그렇게 눈에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이 기준 치수가 커짐에 따라서 이 공차 허용 범위를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IT 공차는 IT 01부터 IT 18까지 20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 IT 기본공차의 수치에 대한 표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고요. KS 규격집에도 표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IT 01부터 IT 0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0부터 1 쭉 가갖고 18까지 18까지 그래서 20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기준 치수의 치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파이 뭐 지름이라고 하면 파이 0부터 3까지 그쵸? 파이 3초가부터 6 이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같은 IT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쭉 내려보죠. 그러면 치수가 기준 치수가 커짐에 따라서 공차의 크기가 커지죠. 결국에 뭐 예를 들어서 파이 50에 플러스 0.1 마이너스 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치수 허용차의 차이가 공차죠. 이게 점점 커지죠. 아래 기준 치수가 작으면 6밖에 안 되죠. 6 마이크로밖에 안 돼서 좁은데 아래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180mm까지 되면 벌써부터 29 마이크로미터 그래도 약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공차의 크기가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름이 작으면 조금만 변해도 티가 많이 나죠. 정밀도의 티가 많이 나는데 공작물이 너무 커버리면 허용치가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IT 등급은 이렇게 20개가 있다. 그리고 기준 치수마다 공차의 치수가 다 정해져 있는 IT 기본공차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IT 기본공차는 공차 등급이 있는 거죠. IT 기호에 IT라는 기호에 등급을 나타내는 숫자를 붙여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IT 7, IT 8 이렇게 표시하죠. 그리고 IT 맨 앞쪽에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IT 01하고 IT 0은 정밀도가 아주 높은 부품에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공차 등급은 이렇게 IT 01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이나 구멍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게이지용으로 사용할 때는 IT 1부터 5까지 0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끼워 맞춤 공차 조립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IT 6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끼워 맞춤 이외의 공차 그냥 바깥에 드러나 있기만 하면 되는 이런 면에서는 IT 11부터 18까지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축의 등급이 구멍의 등급보다 한 등급 낮습니다. 이 말은 축의 등급이 조금 더 정밀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IT 기본공차에서 이렇게 IT 7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차역 위치라고 하는 알파벳을 사용하게 됩니다. 공차역이라고 하는 일정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IT 기본공차를 사용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구멍은 대문자열을 쓰고 축은 소문자열을 쓴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얘가 축이고 얘가 구멍이죠. 뭐가 부피가 더 큰가요? 구멍이 더 부피가 크죠.
그래서 구멍은 대문자를 쓰고 축은 소문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런 알파벳 숫자를 쓰는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I, L, O, Q, W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소문자하고 대문자하고 서로 헷갈리기가 쉽죠. 그래서 이 알파벳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기준선,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공차역, 공차 영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공차역을 설정해 놓은 이런 테이블, 그래프가 있는데 보통 구멍은 어떤 문자를 쓴다 했죠? 알파벳 대문자를 쓰고 축은 알파벳 소문자를 씁니다. 여기서 공차역이 위아래로 겹치는 것은 JS죠. 원래는 J인데 I랑 헷갈릴까봐 S를 붙여준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J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H를 주로 써요. 왜냐하면 기준선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해가 어려우시면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IT 공차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IT 등급은 IT 기호 뒤에 등급을 표시하는 숫자를 붙여 사용한다. 그렇죠. IT 7 이렇게 숫자를 붙여 사용하죠. 맞습니다. 2번 공차역, 공차 영역을 나타내는 위치에 사용하는 알파벳은 모든 알파벳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나요? 헷갈리는 거 I, L, O, Q, W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건 틀렸네요. 3번 공차역의 위치는 구멍인 경우 알파벳 대문자 맞죠? 축인 경우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한다 맞죠? 4번 공차 등급은 IT 01부터 IT 18까지 20등급으로 분류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IT 공차에서 IT 기본 공차에서 등급이라는 게 있고요. 그쵸? 그리고 공차영 영역이라는 것이 있죠. 네, 영역은 어떻게 나눈다고요? 축은 소문자 그리고 구멍은 대문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IT 공차는 IT 01부터 18까지 20개의 등급이 있는 거고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 끼워 맞춤을 알아보려고 해요.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구멍 기준 끼워 맞춤과 축 기준 끼워 맞춤이 있습니다. 일단 구멍 기준 끼워 맞춤부터 보죠. 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구멍은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한다 그랬죠. 구멍 H를 기준으로 봅시다. H 기준으로 보면 IT 등급 6이 있고요. IT 등급 7, 8, 9 이렇게 있는 거죠. 거기에 끼워질 수 있는 소문자가 축이죠. 해당하는 IT 공차에 해당하는 축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중요한 건 중간 끼워 맞춤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여기서 이렇게 꺾이죠. 그래서 알파벳 JS를 기준으로 K, M까지는 중간 끼워 맞춤 그리고 P부터는 억지 끼워 맞춤 JS보다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것은 헐거운 끼워 맞춤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축 기준 끼워 맞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은 소문자죠. H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소문자로 쓸 수 있고요. IT 등급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 끼워 맞춤을 기준으로 이 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한 칸 앞에 꺾이죠. 그래서 이 형태를 한번 보시고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IT 공차의 끼워 맞춤 상태를 보기 전에 먼저 끼워 맞춤이라는 용어를 한번 봐야 됩니다. 조립하는 걸 끼워 맞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멍과 축 이 관계에서 끼워 맞춤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립할 때 구멍과 축을 조립할 때 이 치수의 차이에서 나오는 관계를 끼워 맞춤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틈새와 잼새가 있습니다. 항상 틈이 생기는 걸 틈새 그리고 그 반대 조임이 생기는 걸 잼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틈새는 구멍의 치수가 축보다 클 때 구멍이 더 클 때 틈이 생기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거고요. 구멍과 축과의 치수 차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축과 구멍의 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요. 최소 틈새, 틈이 가장 작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틈이 없으려면 이렇게 틈이 좁아야겠죠. 그러려면 축이 커져야겠죠. 축이
맥스로 엄청나게 커져야 되고요. 그리고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틈이 좁아지겠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축이 커지면 커질수록 틈이 없어지겠죠. 구멍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여기가 좁아진다는 얘기고요. 축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게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면 틈이 거의 없는 거죠. 반대로 틈을 가장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멍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겠죠. 구멍이 최대, 축이 작아지면 작아지면 좋겠죠. 그래서 축이 최소. 네, 어렵지 않습니다. 틈이 가장 많이 생길 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반대로 죬쇠예요. 조임이 생기는 경우를 죬쇠라고 하죠. 그래서 구멍의 치수가 축의 치수보다 작을 때, 구멍이 너무 작아질 때 억지로 들어가는 느낌이 생기는, 그걸 죬쇠라고 합니다. 이 죬쇠가 가장 작아지려면 틈이 커지는 거와 똑같죠. 죬쇠가 없으려면 축이 작아지고 구멍이 커지면 되겠죠. 그리고 죬쇠가 가장 많으려면 축이 최대로 커지고 구멍이 최소로 작아지면 죬임이 제일 많겠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끼워 맞춤에서 구멍의 치수는 이렇게 되고요, 축의 치수가 이렇게 될 때 최대 죬쇠를 물어봤죠. 죬이 가장 많아지려면 축은 최대로 커져야겠고요. 그리고 구멍은 최소로 작아지면 틈이 거의 없는 죬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빼면 됩니다. 절대값이므로 둘 중에 큰 거 이제 생각해 보면 돼요. 축이 가장 클 때 축의 치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위치수 오용차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50.042 그리고 빼기 구멍의 치수 가장 작을 때 50이죠. 아래치수 오용차를 더하면, 그래서 50, 그래서 0.042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끼워 맞춤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중요하죠. 끼워 맞춤의 상태는 세 가지인데요. 헐거운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헐거운 끼워 맞춤은 구멍과 축 사이에 항상 틈새가 생기는 상태를 헐거운 끼워 맞춤이라 그러죠. 그래서 거의 저항이 없이 조립이 되었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이 필요한 부품에 주로 사용하고요. 억지 끼워 맞춤은 구멍과 축 사이에 항상 죬쇠가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는 분해와 조립을 하지 않는 부품에 주로 사용하죠. 한번 억지로 끼워 놓고 다시는 빼지 않는 그런 조립 상태를 얘기하죠. 이 사이에 어느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중간 끼워 맞춤입니다. 틈새가 생기기도 하고 죬새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조립하기도 하고 조립을 빼기도 하는 이 중간 끼워 맞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멍의 최소 치수가 축의 최대 치수보다 큰 경우입니다. 항상 틈새가 생기는 끼워 맞춤으로 직선 운동이나 회전 운동이 필요한 기계 부품에 사용하는 것, 항상 틈새가 생기는 건 헐거운 끼워 맞춤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구멍이 아무리 작아지면 작아져도 축에 아무리 커지는 것보다 크대요.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너무 이렇게 작아져도 축이 너무 얇아서 그냥 틈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멍의 최소 치수, 최대 치수도 이 사이의 관계로도 끼워 맞춤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 맞춤의 종류에는 구멍 기준식 끼워 맞춤, 축 기준식 끼워 맞춤이 있어요. 구멍 기준식 끼워 맞춤은 구멍의 아래 치수 오용차가 0인 끼워 맞춤입니다. 그래서 파이 50이라고 하면 50짜리 구멍인데, 구멍 기준식 끼워 맞춤하면 무조건 아래 치수 오용차가 0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임의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구멍 기준식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공차 여기 알파벳 H에 해당해요. 그래프를 한번 보죠. 구멍이라고 했죠. 50, 아까 얘기했던 파이 50, 아래 치수 오용차가 0, 여기가 0.2.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기준선에서 이렇게 공차역이 영역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치수가 이 안에서만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기준선을 기점으로 H를 볼게요. 0에서부터, 그쵸? 기준선을 기점으로 위에만 있죠. 이 공차역을 H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은 H로 시작을 합니다. 대문자 H요.
그 다음 축 기준식 끼워 맞춤입니다. 축의 위치수 허용차가 0인 끼워 맞춤 파이 50이라고 하면 축 기준식은 위치수 허용차가 0인 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소문자 h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보면 기준선에서 h가 붙어 있어야 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이 50에서 위치수 허용차가 0이라고 했죠. 0.2 이렇게 되면 아래쪽으로 공차역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구멍 기준 끼워 맞춤 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다시 자세하게 본다고 했죠.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기준 구멍이 H, 대문자 H로 되어 있고 등급은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각각 다른 공차 영역을 가진 축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H6와 JS5라고 하는 두 개의 구멍과 축, 얘는 구멍이죠. 얘는 축이고요. 이 알파벳과 숫자만 보고도 어떤 끼워 맞춤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H6는 어떤 거죠? 구멍 기준이죠. 그 중에서 JS5라고 하는 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러면 어떤 끼워 맞춤이죠? 중간 끼워 맞춤이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의 위치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JS에서 이렇게 잘라요. 그렇죠? 그리고 M에서 자르는데 H7만 이렇게 비껴나가서 N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끼워 맞춤의 영역을 외워둬야 됩니다. H6는 M까지만, H7은 N까지만.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H7과 T6가 있는데 무슨 끼워 맞춤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걸 다 암기하지 않고 있어도 H7이면 중간 끼워 맞춤이 JS부터 N까지네. 그러면 T는 N보다 밖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억지 끼워 맞춤이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축 기준 끼워 맞춤으로 하면 스몰 h가 축 기준이고요. 그리고 JS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기는 스몰 h6가 N까지 있는 거죠. 보통은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결국에는 기준 IT 등급이 같으면 구멍에 있는 등급이 같으면 축에 있는 등급도 비슷해요. 근데 이 알파벳 공차 영역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끼워 맞춤 공차 중 틈새가 가장 큰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만 진짜로 문자가 나왔네요. 문제가. 근데 보면 H7이 똑같죠. 그러니까 구멍 기준 끼워 맞춤 H7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얘는 중간 끼워 맞춤이 JS부터 어디까지였죠? N까지였어요. 그렇죠? 여기 이전에 있는 알파벳은 헐거운 끼워 맞춤, 중간에 있는 건 중간 끼워 맞춤, 이 이후에 있는 건 억지 끼워 맞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H7의 P6예요. P라고 하면 N보다 나중에 있죠. 그래서 얘는 억지 끼워 맞춤이네요. 그 다음 H7하고 M6는 여기 사이에 있죠. 중간 끼워 맞춤이고요. 3번 H7과 H6, H는 J보다 먼저 있죠. 그래서 헐거운 끼워 맞춤이고요. 4번 H7과 F6, 그러면 F가 더 앞에 있죠. 그래서 얘도 헐거운 끼워 맞춤이에요. 근데 지금 틈새가 가장 큰 것은 끼워 맞춤 종류에서는 헐거운 끼워 맞춤이 가장 큰데 그 중에서도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틈새가 많아지죠. 반대로 억지 끼워 맞춤도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억지 끼워 맞춤이 세집니다. 그래서 틈새가 가장 큰 건 F가 더 틈새가 크겠죠. 왜냐면 더 F가 헐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 표에 있는 중간 끼워 맞춤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공차 영역이, 그러니까 알파벳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헐거워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억지 끼워 맞춤, 더 조여지는 것이죠. 문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갔었죠. 끼워 맞춤의 표시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기준 치수의 공차 영역과 공차 등급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파이 20 H7, 지름이 20mm인 구멍으로
7등급의 IT 공차를 가짐. 맞죠? 여기 뒤에 있는 게 IT 공차죠. 그리고 여기는 공차 영역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굳이 더 설명해 보자면 대문자 H니까 구멍 기준식 끼워 맞춤이죠. 2번 파이 20 스몰 h6 지름이 20인 축으로, 그렇죠? 소문자니까 축이죠. 6등급의 IT 공차를 가진, 맞죠? 3번 H7G6, 그렇죠? 지름이 20인 H7 구멍과, 그렇죠? 여기, 그리고 G6 얘도 지름이 20인 G6 축이에요. 이 둘은 어떤 끼워 맞춤일까요? 보통 구멍을 얘기한댔죠. H7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JS부터 N까지가 중간 끼워 맞춤이고 그 이상은 억지, 그 이하는 헐거움이죠. 근데 G라고 하면 J보다 앞에 있죠. 그러니까 헐거운 끼워 맞춤이죠. 그래서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냄. 그렇죠. 다음 4번 H7F6 지름이 20mm인 H7 구멍과 F6 축이 중간 끼워 맞춤이라고 했는데 F라고 하면 G보다 앞에 있죠. G보다 더 헐거운 끼워 맞춤이죠.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러한 치수 공차들을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치수의 허용관계 기입해서 중요하죠. 그래서 외측 형체, 바깥 모양, 안쪽 모양 관계없이 위치수 허용차는 위쪽에, 아래치수 허용차는 아래에 기입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기준치수를 기준으로 위치수 허용차는 위에, 아래치수 허용차는 아래에 기입합니다. 만약에 이 수치가 0일 경우에는 기호를 없이 0으로 기입합니다. 50이라고 하면 이렇게 기입하는 거죠. 다음 위아래 치수 허용차가 수치가 같을 때는 수치 하나만 쓰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줍니다. 이와 같이 30에 위 치수 허용차, 아래 치수 허용차가 수치가 같을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써주는 거죠. 그 다음 각도 치수의 허용관계 기입 방법은 길이 치수 허용관계 기입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치수 허용, 최대 허용 치수를 적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최대 허용 치수, 최소 허용 치수 또는 최소만 적어주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렇게 IT 기본 공차로 적어주는 방법이 있고, IT 기본 공차 적어주고 친절하게 적어주는 방법도 있죠. 그 다음 조립한 상태에서 치수의 허용관계 기입에서, 조립한 상태에서는 보통 구멍하고 축이 조립한 상태를 많이 물어봅니다. 이때는 반드시 구멍의 치수는 축 치수 위에다 기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립한 상태에서 이런 하이픈이나 슬러시 기호를 표기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 치수가 있고 슬러시를 통해서 뭐가 먼저 위에 있죠? 구멍이 먼저 위에 있죠. 그쵸? 구멍이 위에 있고 축이 아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멍을 먼저 써주고 슬러시 한 다음에 축을 써줬죠. 그 다음 구멍이 위에 있고 축이 아래에 있죠. 여기서도 1번이 구멍이죠. 네, 이건 다른 거죠. 수치에 의해서 따로 지시하는 경우죠. 허용차를 치수선 위에 따로 써주고, 네, 앞에 따로 번호를 써주는 거죠. 1번이 축이고요, 2번이 구멍이죠. 그래서 축, 구멍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조립한 상태에서도 허용관계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 기입법과 마찬가지로 배열하는데 종류가 있죠. 직렬기입법은 치수공차를 직렬로 기입하는 방법이고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공차가 여기와 여기가 누적되기 때문에 이 치수들이 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공차의 누적이 관계없는 경우에만 직렬기입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병렬 또는 누진기입법은 공차에 따른 다른 치수의 공차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치수 공차가 다른 치수에 영향을 주질 않죠.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직렬기입 방법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계가, 누적 기능이 관계없는 경우에만 쓰고, 병렬기입법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죠. 누진기입법은 기점을 기준으로 누적된 수치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차의 개념, 그리고 IT 기본 공차, 구멍 기준 맞춤, 구멍 기준식, 축 기준식 끼워 맞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끼워 맞춤의 종류, 그리고 끼워 맞춤의 기입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하나하나 중요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